자,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Q&A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다이어트를 해서 3kg, 무려 3일 만에 3kg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설사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3kg가 빠졌어요. 대개는 수분이 빠진 거죠. 수분과 그렇군요. 근육이 빠졌겠죠. 또 최근에 우리가 또 관심 많은 또 다이어트가 바로 간헐적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이지 네. 않습니까? 혹시 해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을 제가 스스로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찌는 이유가 뭘까요? 나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우리가 단식 상태를 유지를 하면 에너지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간헐적 단식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거든요. 하루에 매일 식사를 하시는데 일정 시간 동안 10시간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시간 안에만 식사를 하시고 14시간은 공복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데 공복 시간을 밤에 자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쉽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진환 기자님은 일단 아침을 안 드시잖아요. 네네. 아침을 안 드시고 오히려 뒤로 가면서 드시죠. 네. 가끔 가다가는 또 술 약속이 있으면 또 그렇죠. 10시, 11시까지. 11시까지. 근데 어찌 보면 네. 내가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내 몸은 들어오는 게 없는데 몸이 자꾸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쓰니까 다음번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걸 최대한 좀 저장을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점심에 이제 허겁지겁 많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살찌는 지름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앞부분부터 시작하게 되면 야식을 먹지 않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추천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24시간 공복을 하거나 하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노인분들, 당뇨병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끼도 안 먹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굶는 간헐적 단식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람마다 더 다르니까 또 다른 또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요즘 그 거꾸로 먹으라는 거꾸로 다이어트가 또 많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 단백질, 그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그런 다이어트인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당분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먼저 먹게 되면 당이 빨리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하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또 그거 이어서 또 다이어트 우리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또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효과를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주의할 점도 많다고 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처음에 이제 논문으로 나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먹어서 저탄고지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 말고 불포화지방산을 주로 활용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정제된 당보다는 이제 복합단지 잡곡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서 나에게 맞게끔만 활용을 하면 또 나쁘진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기름기 있는 거는 엄청 많이 먹어도 되고 탄수화물은 극단적으로 완전히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저탄고지를 또 피해야 될 분들 계신가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이상지질혈증이라던가 아니면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 비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를 개발한 우리 애킨스 그분도 심장 문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10시 이후에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이거예요. 이 가짜 배고픔이 있고 또 진짜로 배고픔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별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진짜 배고픔은 정말 끼니를 거르거나 하면 느끼는 배고픔인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저거라도 진짜 나는 먹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진짜 배고픈 상태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선택해서 나는 먹고 싶어.
이제 그럼 사실 어찌 보면 가짜 배고픔입니다. 진짜 배고프다는 거는 우리가 대사적인 허기라고 그러죠. 일정 시간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감정적 허기가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아니면 우울하다거나 낙이 없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손에서 입으로 뭔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특히 단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대개는 원인이 되는 거를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걸으시던가, 운동을 하시던가,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림을 전시회를 간다거나 전환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나 이런 것들 체중 조절 관련된 진료를 보다 보면 그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만 이거는 마음의 문제야, 자기 의지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왜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왜 움직이기 싫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게 뭘까를 잘 찾아서 그 고리를 딱 끊어주면요. 거짓말처럼 체중 조절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활 안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려면 이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생활을 잘 알아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령별로 또 다이어트가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연령별 다이어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